안녕하세요. 유형식TV의 유형식입니다. 오늘은 김종인의 달콤한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신 자료 화면은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2010년 김지훈 감독, 이병헌 주연의 달콤한 인생. 저도 이제 이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를 한 5번인가 6번을 봤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스승은 해능 선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교를 종교로 가지신 분들은 해능 선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또 육조 단경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종의 시조가 달마대사,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선사입니다. 그리고 육조가 이제 해능선사인데, 해능선사가 왜 그렇게 이제 중요하신 분이냐면은, 해능선사 때에 이르러서 이 중국 대륙의 선종이 완전히 이제 중생들에게 퍼지게 되기 때문에 이 해능선사가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고, 이 해능선사가 이제 원래는 그 행자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그 정식 스님이 아니고 그 인턴 스님이었을 때 이제 그의 스승 홍인 대사로부터 이제 가사와 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신수화상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인 대사는 이 일자무식이었던 해능을 이제 그 자신의 법통을 이을 그러한 그 제자로 법통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능 선사가 이제 그 육조가 되고서 그 당나라 그 측천무죠. 측천무가 이 신수화상, 그때 이제 국사였죠. 국사인 신수화상에게 당신보다도 더 뛰어난 그 불력을 가진 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수화상이 해능선사를 언급하면서 저보다도 더 불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자 이제 이 측천무가 3번을 자기 이제 그 신하를 해능선사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한번 그 왕님의 주십사 하는 청을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능선사는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측천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죽이든지 아니면은 그가 갖고 있는 가사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능선사는 제자들과 함께 몇몇 그 두 제자와 함께 이 도망을 다닙니다. 측천무를 피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가사는 이제 측천무 그 수종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해능 선사와 제자 이야기가 바로 그 달콤한 인생. 첫 번째 프롤로그에 그 바람이 이는 그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병헌 씨가 이제 나레이션 했던, 그리고 에필로그에 나왔던 이 이야기 또한 해능 선사와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김종인의 달콤한 꿈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뒤에 보시는 그 이 혈색 좋으신 우리 김종인 옹이 어떤 꿈을 꾸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달콤한 꿈인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지, 슬픈 꿈인지,
무슨 꿈인지 저는 모르죠. 저는 뭐 제가 이제 뭐 김종인 옹의 꿈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김종인 옹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음가라고 하죠. 소리값. 그러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보면은 그 세종대왕께서 자음과 모음의 각각의 소리값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예?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가 오래전에 봐가지고 176페이지인가 177페이지인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울림통에서 나오는 이 그 소리의 음가는 일반 저 같은 이제 평민들의 소리값과 다르다고 거기에 이제 177페이지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김종인 옹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값을 보니까는 이분이 대망이 있으신 그러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이제 제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종인 옹은 과연 미래통합당 비대위 위원장이 될 것인가? 저는 첫째, 비례통합당에서 많은 분들, 적어도 이제 8, 90%가 이 김종인 옹을 추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추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지난주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숫자가 40%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김종인 옹은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될 수 없다. 둘째, 여러분 이번 21대 총선에서 막말꾼들이 있었죠. 세월호라든지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의원들이 이번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이 또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빅마우스들을 이 두 사람을 그 당선을 시켰더라고요. 예? 지난주 여러분 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을 유포했던 그 가짜뉴스 빅마우스,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이제 퍼뜨리고 그걸 또 이제 조중동 종이신문들이 열심히 받아서 쓰고 그리고 김종인 옹께서 또 이거를 또 종이신문, 예?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조중동 종이신문이 이걸 이제 언급을 하니까 김종인 옹께서는 또 언급을 하시는 그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잠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21대 총선일 전날이죠. 그때 이제 김종인 옹께서 총선 후 확진 환자 폭증, 가짜뉴스 전파라는 이제 이 그 보도 뉴스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뉴스가 왜 떴냐? 김종인 그 옹께서는 그 미래통합당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그 방역 본부에서 지금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이게 그 보수 유튜버들에 의해서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조중동의 한 종이신문에서 이것을 받아쓰고 그것을 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짜 뉴스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빅마우스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1급 정보들을 그 분석하고 이제 자기들 입맛대로 재생산을 내면은 그걸 또 이제 조중동 종이신문들이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만약에 김종인 어르신께서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되시면은 이걸 또 언급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김종인 옹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그 네임밸류도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은 이제 그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없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종인 옹께서 이제 미래통합당 비대위 위원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달콤한 꿈, 비대위원장을 레버리지 삼아서 2년 후에 있을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로 직접 나서려고 하는 그러한 달콤한 꿈은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 제자가 슬피 운 것처럼 김종인 옹께서도 이제 그 달콤한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김종인 옹께서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이제 그 달콤한 꿈을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제가 상상이 되기 때문에 이 김종인 옹께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달콤한 꿈을 꾸지 마시고 미련을 버리고서 이제 저처럼 유튜브 채널 하나 파가지고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후배들에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종인 옹께서 쌓아온 그 업적과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